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에 따른 이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들 때문에 조정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은 이거는 추세를 만듭니다. 단기 조정 다소화하면은 이 추세에 맞춰 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지표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자, 이번에 노동부가 구인 이직 보고서를 공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10월 달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는 873만 3천 건으로 전월 대비 6.6% 감소했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940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확실하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까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 임금 상승률. 어떻게 될까요? 굳이 비싼 가격 주고 사람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상승률 역시 둔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인플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개, 에너지, 식품, 그리고 인건비 중에 인건비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인플레 완화와 함께 이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국채 금리까지도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마감 시점에 페드가 12월 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현재 99.9% 기록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년 5월 얘기 나오다가 이제 좀 더 이르게 땡겨져 가지고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어제 60%였죠. 이게 64.1%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3월 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면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잡힐 가능성은 더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왔더라도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나쁠 거 전혀 없다라는 거 꼭 감안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큰 틀에서는 뭐 나쁠 게 전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편하게 봐도 되겠구나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11월 달 서비스업 PMI는 52.7을 기록해서 약간의 확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월치 51.8과 시장 전망치 52.4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네, 이제 서비스업이 지금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용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부터 먼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고용이 올라올 수도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 수준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고 있다가 유지되면은 호재고 너무 올라가면 이게 악재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그냥 지켜볼 정도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국제 유가는 WTI 기준 현재 72.32달러로 마이너스 0.9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 인플레 3요소 중에 하나, 얘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심지어 이거는 최근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 만큼 시장에서 이쪽도 확실하게 추세가 잡혔다라고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개별적인 내용들, 국제 정세가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헝가리에서 다음 주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안건 이거 전면 제외 요구한다라는 내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야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건을 제외한다라는 건 한마디로 지원을 이제 줄이거나 끊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의 지원은 꾸준하겠지만은 전쟁을 꾸준하게 그리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확실하게 꺾여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라도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그냥 돈만 주면은 대리전을 해준다라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는 걸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EU에서 이 지원금을 계속해서 주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도 꾸준하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많이 추워진다라고 하잖아요. 천연가스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휴전에 대한 가능성 커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관련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픈 AI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치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기술력으로 좀 뒤떨어져 있는 기업들 50개의 회사가 이 AI 오픈 소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챗 GPT를 따라잡자. 예,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언가 새로운 제품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 AI 지원을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러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소부장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 강소기업 못지않는데 한국 소부장 어떻다? 여전히 저평가다. 그러면 재평가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성장주가 커집니다. 그러면 반도체나 이런 쪽들도 성장주겠지만 제약바이오 소외시킬 수 없죠. 자, 그랬을 때 제약바이오 벌써부터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 예상치로만 내년에 4번 그리고 그 이후에 맥시멈 2.75%까지 금리가 빠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힘들더라도 3% 초중순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내년 4번에 이어서 내후년까지도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추세 잡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쉬어가는 템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견디면서 이 사이클 하나를 크게 먹는 이러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럴 만큼 이제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쪽은 친환경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탄소 포집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생산 단가가 제대로 잡히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소 배출 이런 쪽이랑 연결돼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이기 때문에 액화탄선 지금 출하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이쪽 말고도 다양한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친환경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조선 쪽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철강 가격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후판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격을 좀 아래로 떼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산 유입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후판 가격을 낮춰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철강 회사들 입장에선 악재 맞거든요. 남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조선 기업들 입장에선 뭐다? 원가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이 이 조선의 이 후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깎는 만큼 이게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잘만 협상하면은 이건 조선 쪽에는 정말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조선 쪽이랑 엮어가지고 단기적으로 튕겨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잘만 가격을 받으면은 내년 한 해까지도 따뜻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티빙 웨이브 MOU 체결, 토종 OTT 합병 본격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되면은 대형화된 OTT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의 K 컨텐츠 기업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시장에 전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전인 지금이 가장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율 악화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은 이걸 리스크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조금 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고 이게 향후에 이자 비용 부담? 영향을 좀 길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조심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못 버티는 기업은 나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버티면은 이제 금리 빠지면은 좀 소비가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미분양 쪽이 좀 해소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결국에는 우리 편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재무제표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봤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공부하는지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제가 보는 내용들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원래 저항의 역할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을 이 부근이 저항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확실히 이렇게 눌리는 거 보면은 여기를 한번 뚫기 위한 이 시간적인 부분이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노란색 선 481선까지는 봤으면 좋겠는데 자, 현재 위치에서의 디테일 어떤 걸 짚으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두산 하면은 어떤 걸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일단 단순하게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 3배 늘릴 것이다. 이러한 소식 들려오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유일한 주기기 제작 납품업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내용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기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한 분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최고의 호재다. 그리고 현재는 이 동남아 진출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에너빌리티 지금 뭐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 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은 동남아 진출에 대한 기대감 좋거든요. 근데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솔직히 동남아보단 유럽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현재 EU 쪽에서 이제는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종전은 몰라도 휴전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건 좀 커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판 걸로 확정되어 있는 폴란드
구체적인 소식 들여올 가능성 높을 것이고,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서류 제출은 다 끝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에 결과물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 요런 걸 먼저 준비하는 게 그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맞는 말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일정이 진행이 되면은 내년에 이제 중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지역에서 추가로 들여올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일정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도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굳이 없다라고 해도 주가가 못 오른다.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전 쪽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소는 세트기 때문에 수소 생태계의 발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냐면 정확하게 오늘이거든요. 정부에서 수소 업계와 소통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에너빌리티 껴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서도요.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과 여기에 이제 진출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또 갈리게 될 거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탑 티어입니다. 왜? 이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도 해서 두산 퓨얼셀이라는 자회사가 있지만 진짜 돈 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땐 수소 터빈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거를 가스 터빈에서 수소 터빈으로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 부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일부 부품만. 근데 그 일부를 제외하면 뭐다? 결국 가스 터빈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스 터빈이 어떻게 불리냐면요. 소재 공학의 끝, 가장 머리에 있는 제품.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 관련해서 5개도 안 되는 기업만이 상용화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두산이에요. 그러면 후발주자들이 암만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기술력이 안 되면 그러면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파이는 상시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수소 터빈이랑 가스 터빈이랑 일부 부분만 다르지 이 대부분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정확하게 작년에 납품됐고 올해 초중반에 이제 가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년에 이 2기인가 3기 납품한 걸로 전체 매출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그 정도가 가스터빈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천억 단위인 거예요, 수천억 단위. 그럼 이제 이러한 내용들 자체도 발전한다. 아, 우리 입장에서는 큰 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네.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원전하면 수소도 이제 같이 한번 보면 좋은데 여기에도 두산이 최대 수혜를 받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구나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 매도 없으면 걱정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점 부근을 좀 다가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매수가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침범할 정도의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약간 쉬어간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점에도 불구하고 단기성 자금인 투신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외국인이 쉬어갔을 때 기관 쪽에서 끌고 와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둘 중에 누가 끌든지 간에 개인만 털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얘네가 마이너스 찍으면은 나머지에서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숫자가 너무 긍정적이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 그럼 지지라인 넉넉하게 11선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21선까지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일단 지지라인 맥시멈은 21선 보시고 그리고 이제 흐름은 11선 이렇게 딛고 움직이는 이러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 첫 저항은 어디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라인
16,400원, 240일이랑 120일 저항선이 겹쳐 있는 부분. 여기에서 어느 정도 돌파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나올 수 있다. 그렇기에 여기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지지라인 이탈 없이 약간 시간이 들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비어 있잖아요. 481선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 여기를 돌파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 돌파를 못하면은 그냥 주정이었는데, 돌파하면은 그대로 한 번 더 이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면 단기 변동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위에서 수급과 함께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1차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역시나 개미가 많이 물려있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만 원 아래까지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1차 목표는 481선이지만 최종적으로는 2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현재 위치에서의 제 시선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물려있는 개미가 많은 만큼 소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에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직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아래까지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한번 쭉 봤는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나오는 뉴스를 놓고 봤을 때 원전이든 수소든 뭐 이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지금 뭐 동남아 진출 뭐 이런 걸로 뜨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유럽 쪽에 기존에 발표됐던 일정, 이게 조금 부각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증시의 흐름과 함께 이 부분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봤을 때 핵심은 뭐다? 일단은 외국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개인이 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넉넉하게 21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선을 딛고 올라가는 와중에 머리 위에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481선을 첫 번째 목표로 잡고요. 여기마저 돌파하면 2만원 아랫부근까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분석을 한번 끝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비 오고 좀 추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일교차 커지면 감기잖아요. 예,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전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